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라입니다. 오늘은 2018 트렌드 관련해서 그 중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변화해 왔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확행에 대해서 짧은 챕터를 읽어드릴 거라 조금 기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 사회에서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화제였다. 풍요로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삶의 질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이다. 당시의 웰빙은 실상 소비로 달성 가능한 형태였다. 고가의 유기농 식재료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쾌적한 대형 평수 아파트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10년대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웰빙은 힐링이라는 키워드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속도의 사회에 지친 현대인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치유가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이다. 힐링의 뒤를 이어서 2017년 등장한 YOLO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키워드가 됐다. 장밋빛 미래를 위해 현실을 무조건 희생하라고 요구하던 고도 성장기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것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이러한 욜로 현상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소확행은 욜로 트렌드가 탕진잼, 시발 미용처럼 막무가내식 돈 쓰기와 연결되는 것과는 접근이 다르다.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 통장을 깨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하는 것은 욜로가 아니다. 대신 사회의 다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욜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 같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기준으로 삶을 재단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꼭 필요하다. 행복에 대한 담론이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막연히 가지고 있던 환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성취를 이루면 행복하게 될 거라 믿는다. 그러다 보면 정작 목적지였던 행복은 희미해지고 어떻게 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나 라는 수단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를 수단의 극대화라고 한다. 내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그 행복이란 나에게 어떤 것인지 목표는 망각한 채 수단인 성취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텍사스 대학교 라즈 라후나탄 교수는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도 행복을 최우선으로 좇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행복에 대한 신화도 서서히 깨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깨진 행복 신화들이 차례차례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행복 신화 1번, 미래에서 지금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2002년 출간과 동시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전 세계 12개국에서 번역된 꾸베시의 행복여행에 등장하는 명대사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저 멀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살아간다. 저 가방과 옷을 산다면, 지금 내가 휴가지에 있다면, 만일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간다면, 만일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이처럼 우리 사회가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화는 행복을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적 편향을 갖는다. 지금까지 행복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행복 추구 성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가 가정했던 그 미래의 순간이 실제로 다가온다고 해도 기대했던 것만큼 썩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행복의 순간이 주는 기쁨은 너무 짧게 지나간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행복이라 여겼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금세 또 다른 행복을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연구하던 학자들은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이 같은 행복의 특성을 일컬어 행복의 쳇바퀴라고 불렀다. 미래의 행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성장기 사회의 특징이라면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사회에서는 무지개 넘어 파랑새를 꿈꾸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좇는다. 특히 더 이상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성향이 더 강해진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유한성을 깨닫고 오히려 그 유한성으로 인해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당장의 행복을 외면하지 않은 지혜도 소중하다. 행복 신화 넘버 2.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행복이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일상에서 벗어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경품에 당첨되는 것, 몇 년을 준비해서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런 것처럼 매일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는 비일상적 경험은 행복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이러한 특별한 경험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명 배우와 술 한 잔을 마시는 특별한 경험과 친한 친구들과 자주 가던 술집을 방문하는 것. 이 둘 중 어떤 것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친한 친구와 어울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소 꿈꿨던 스타와의 만남도 각별한 행복을 주겠지만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오는 짜릿함은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다. 또 너무 특별한 경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공감을 얻기도 어려워서 오히려 공유가 쉽지 않다. 반면 익숙하고 평범한 경험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되고 공감도 얻을 수 있어서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세계 일주와 같은 매우 특별한 경험에서 얻는 행복의 크기와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소소한 행복의 크기는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나눌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특별한 행복만큼이나 평범한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복 신화 넘버 3. 강도에서 빈도로. 장수국가로 유명한 일본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이키가이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사는 보람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풀이하자면 삶의 목표를 직업적 성공이나 높은 소득에만 두지 않고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작은 이벤트를 가치 있게 여기는 생활 태도라고 해석된다. 가치를 찾는다고 해서 꼭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거나 나의 성취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하는 것이 곧 이키가이인 것이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는 그에 져서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이란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간이 세대를 거쳐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복한 순간을 수시로 느껴야 했으며 역으로 행복한 순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곧 인간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행복의 조건으로 흔히 언급되는 좋은 자동차, 호화로운 저택, 좋은 대학 등의 조건을 갖추면 행복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조건의 완성으로 얻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곧 소멸된다. 결국 행복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잘 먹고 잘 자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등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 마무리입니다. 미래의 꿈을 접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큰 가치가 굳건할 때는 특별한 고민 없이 그 가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때 내가 가진 개성과 다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큰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에 주목한다. 소확행은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삶이다 라고 미리 재단하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라며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소확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소확행하라는 메시지가 또 다른 계도나 강요가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과도하게 상업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소확행이 곧 모든 고민의 해답이라는 식의 환상도 금물이다. 지나친 긍정성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작은 행복이라고 해서 큰 꿈을 아예 꾸지 말라는 식의 패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소확행은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꿈은 꾸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찾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와 소확행의 관계도 새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물질주의적 욕망은 행복 수준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소비가 사람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본 하쿠오도 쇼핑 연구소가 2016년 11월 발표한 밀레니얼 세대의 가족 소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의 순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일본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하고자 춘분과 추분, 부활절과 생일 전야처럼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기념일을 더 많이 챙기고 만들고 있다. 그동안 주부가 가족을 대신해 해치우던 쇼핑은 휴일 온 가족이 함께 나서는 나들이 기회로 변신하고 있다. 핵심은 더 많은 소비가 곧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 행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매일 있어. 만화 영화 주인공 곰돌이푸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을 발견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오늘 어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마주했는가?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만의 작은 행복을 그려야 할 때다. 행복에는 정답이 없다. 네, 여기까지고요. 2018년 트렌드 코리아 서적을 제가 이북으로 구매를 하고 나서 오프라인 서적으로도 구매를 했는데 이북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따로 소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반품을 했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인터넷 배송을 시키면 교보문고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반품이 가능하고 영풍문고는 온라인으로 산 건 온라인으로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K사, 이미 말해버렸지만 그 K사를 더 선호할 것 같고요. 인터넷 배송의 경우에는. 네, 이북 다 읽어봤고요. 일단 2018 트렌드 코리아의 구성은 처음에 2017년 작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짧게 훑고 넘어가고요. 짧다고는 하지만 거의 40%, 50% 정도 됩니다. 책에. 그리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 2018년도의 키워드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그 트렌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그 트렌드라는 거는 트렌드란 단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가 문화고 30년 이상 지속되는 게 문화고 그 아래 이 주황색 선이 메가 트렌드라고 10년 지속돼야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패드라고 이 1년 이내에 끝나는 그 트렌드, 그리고 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맨 처음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조금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플이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트렌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신기한 걸 많이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알게 된 실제로 사용할 것 같은 여기서 알게 된 그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하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박스를 배달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제가 찾아봤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박스를 가지고 DIY 어떤 달에는 DIY 뭐 조립을 할 수 있는 뭐 레고를 주고 어떤 달에는 뭐 양초 만들기라고 해서 키트가 오고 이런 식으로 혼자 즐길 수 있는 그 셀프 놀이를 배달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에 그거 되게 좋았어요. 알게 돼서. 이름이 탈잉이라고 하는데 일단 네, 제가 사용을 해보고 혹시 사용하게 되면 진짜 구매해서 하게 되면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 뭐 신용카드 혜택 관련한 거 정보 이런 것들 세세한 그런 꿀들이 많았어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이제 하는 활동과 전달하고 싶은 콘텐츠를 이 트렌드와 접목을 시키거나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소비자,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끈을 내가 좀 더 영리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을 드리겠고요. 조금 아직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책을 참 늦죠? 2018년 초반에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지나가지고 읽고 있네요. 2019년 거는 제가 초반에 읽어보고 2019년 초반에 읽어보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도 다 읽어보고 또 좋은 얘기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